자, 지난주 노인 인구 1000만 명 시대에 진입한 대한민국의 고령화 사회의 문제점인 노인 학대와 그 대안들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다양한 노인 문제 중에서 노인 혐오와 또 노인 배제의 근본 원인과 그 대안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한아름 리포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은 혹시 노시니어존이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네. 어르신들의 출입을 금지한다는 것입니다. 지난달 한 지역의 공공 수영장 이용자들이 노인의 이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면서 이 노시니어존 이슈가 불거졌는데요. 고령화 사회 속 이제 노시니어존 관련은 이 논란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네. 요즘에 여러 가지로 이 용어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놀랐던 것은 어떤 헬스장에 아줌마들은 출입을 금합니다. 이게 또 있었고요.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노 시니어존도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고, 그것보다도 더 먼저 이제 논란이 된 게 노 키즈존. 이것은 아마 이제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이 많이 겪어봤고 많이 이제 속상해하셨을 용어라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오죽하면은 노 시니어존이나 노 키즈존을 도입했겠냐 이렇게 공감하는 목소리도 일부 있겠지만, 나이를 기준으로 특정 집단을 차별하고 또 혐오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의견들이 대부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또한 지난해 11월 치러진 2024년 대입 수학 능력 시험 사회문화 과목에서는요, 이 노시니어존이라는 관련 문제가 출제되기도 했습니다. 네네. 이 각국에 사는 노인 A는 취업 시장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카페 등 특정한 장소에서 입장에 제한을 받는 등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았다는 지문이 나온 것입니다. 이처럼 수능 시험에도 등장했다는 것은 노시니어존이 사회적 이슈가 됐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네. 어릴 때 저희들이 이제 버스를 타면 이게 이제 써붙여져 있잖아요. 노인이나 노약자나 임산부에게 자리를 양보해 주세요 하고, 저희 뭐 초등학교 때 타더라도 이제 어르신들 타면 여기 앉으세요. 이게 이제 당연한 거고, 네. 그렇지 않으면 주변의 사람들이 왠지 이제 죄를 지은 것처럼 이렇게 이제 눈총을 주기도 했었는데, 요즘에는 참 많이 바뀐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어른 말씀 잘 들으라고 이제 경로 우대 사상이 교육을 받은 우리 사회였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노인 혐오 분위기가 이제 논란이 되고 사회적 문제가 됐는지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노인 혐오를 넘어서요, 한국은 노인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이 2020년 기준 OECD 회원국 평균 자살률인 17.2%인 그 2배를 훌쩍 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치상으로 보면 매월 330명씩 스스로 목숨을 마감한다는 게 현실인데요. 이렇게 노인 차별은 노인 혐오를 불러오고, 노인 혐오는 노인 우울증, 노인 학대, 그리고 노인 폭행에, 또 결국에는 노인 자살에 이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요. 네. 이런 사회를 바라보는 노년층의 입장은 어떤지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기분이 안 좋죠. 걔네들이 잘 모르니까 그러겠지. 나이 들어오면 알겠지. 모르겠어요. 좀 기분 나쁘겠죠? 다 자기들 또 금방 늙을 건데. 맨날 젊음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나도 여기 와서 젊은 층에 들어가는데, 근데 그래도 누가 뭐 그렇게 멋있어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 똑같아요. 일단 이건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뭐 인사잘하기, 고운 말 쓰기, 뭐 이런 것이 전제가 된다면, 뭐 노실버존, 뭐 들어오면 안 되는 존, 이런 것들은 조금 없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해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그 아르바이트생들, 어린 아르바이트생들을 존중해야 될 때 많이 사용하는 말들이, 저 사람도 누군가의 소중한 자식이다라고 네. 하면서 이제 역지사지 이 생각을 하게 되면은 존중을 자연스럽게 해진다, 이런 말인데, 이렇게 노인 혐오나 노키즈존 문제라는 것도 누군가의 소중한 부모님이고 우리 부모님 친구일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세대 갈등을 넘어서 노인 혐오, 그리고 노인을 향한 범죄가 증가세가 있다는 게 더욱더 안타까운데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자꾸 이런 분위기가 급증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국가인권위원회 노인인권종합보고서에 따르면요. 경제적 부양 부담과 세대 간의 갈등을 노인 혐오 촉발의 원인으로 분석했습니다. 또한 세대 간이 서로 만날 수 없는, 만나지 못하는 것도 이유라고 했는데요. 네네. 예를 들면 주말에도 보면은 우리가 같이 드라마를 보고 가족과 대화를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가족들이 함께하는 시간도 부족하지만 네. 함께한다고 해도 각자 핸드폰을 보고 그렇죠. 각자의 공유하는 공감하는 그런 정보들만 소통을 하다 보니까 네. 함께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장이 없다는 게 또 이 노인 혐오의 원인으로 보고 있는데요. 실제 노인 인권 종합 보고서를 보면 청장년층의 80% 이상이 노인과 청장년 간 대화가 통하지 않고 노인과 청장년 간의 갈등이 심한 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문화가 좀 부족하다는 것도 네. 이 지적이 아닐까 싶은데 저는 참 공감이 가는 게 조금 전에 그 한아름 리포터가 이야기했던 이제 그 같이 TV를 본다거나 대화를 한다거나 이걸 단절시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스마트폰이 상당히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이게 이제 나비 효과를 일으키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자, 결국은 노인에 대한 혐오를 부추기는 핵심적인 요인이 세대 간의 갈등 또 부양 부담으로 인해서 경제적 문제를 주요한 원인으로 이제 지목하고 있는 그런 상황도 상당히 크죠. 네, 그렇습니다. 20대에게 많은 공감을 얻은 글이 있는데요. 바로 청년층이 올라갈 사다리를 기성세대가 걷어차고 있다는 글입니다. 네네. 이 청년층이 기성세대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단편 중 하나일 텐데요. 하지만 현실은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45.6%로 세계 최고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네네. 임금 피크제나 이 정년 연장 이야기할 때도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네. 예, 이제 나이 드신 분들한테 일자리가 제공되면 청년들의 취업 자리가 줄어든다.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풍선 효과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점점 경제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할 여력이 없어지면서 갈등의 골이 더 깊어가는 그런 모양새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정치권도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의 갈등을 화합해야 하는데 선거철마다 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온다는 것도 문제인데요. 네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5년 뒤면 완연한 고령화 사회입니다. 세대 간 깊어진 골을 메우지 않는다면 노인 혐오는 결국 부메랑이 되어 큰 문제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네네. 자, 이 누구나 자연스럽게 언젠가는 나이를 먹게 되고 우리도 피할 수 없는 그런 세대가 바로 노인이 될 텐데요. 이 차별과 배제 끝에 선 대한민국 노인들 현장 분위기가 어떤지 그리고 또 사회적 대안은 필요한지 잠깐 이야기를 나눠보고 또 한아름 리포터와는 계속해서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송윤주 광주 시니어클럽 협회장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이 초고령 사회로 변하는 게 이제 세계적인 흐름인데 우리나라가 그 속도가 매우 빨라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장에서는 어떻게 느끼고 계신가요? 2020년부터 배우 세대가 노인이 되면서 고령화 가속화가 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의 빈곤율은 뭐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걸로 전부 다 인지되고 있는 상태인데. 네, 노인 빈곤율요. 예. 예. 그런데 노인의 인구 비중도 2020년 통계에 보면 17.5%인데 매년 1.1%씩 증가한 추세입니다. 네. 그러면 올 말이면 한 20% 정도면 초고령 사회에 진입됩니다. 네네. 26년에는 30%, 50년에는 40%, 72년도에는 2명 중 1분이 노인이 될 걸로 예상됩니다. 아주 급격하게 증가하네요. 예. 그리고 광주 북구의 노인일자리 사업을 보면 7년 전에 2017년도 참여자 수가 한 3,600명인데 신청자 수는 4,100명으로 한 500명 정도가 추가 접수되었거든요. 네네. 근데 8년 후인 올해 24년도 참여자 수는 7,900명인데 신청자 수는 1,300명으로 한 네. 2,400명 정도가 추가 접수될 정도로 노인 일자리 신청자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그만큼 또 노인분들이 경제적인 빈곤에 허덕이고 또 그만큼 일자리를 얻기 어려워지는 추세다라고 저희가 바로 이 수치로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노인 혐오 또 노인 배제 같은 사회적인 현상 이 전문가 입장에서는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경제적인 문제로 한번 접근해 볼까 합니다. 네네. 뭐 지하철 무료 탑승이라든지 공원 시설 무료 입장 또는 감면 혜택. 네.
기초연금 노인에게 들어가는 각종 예산이 증가됨에 따라서 세대 갈등이 빚어지는데 이는 노인의 빈곤율이 많은 부분을 취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나라 발전과 민주화 주역으로서 활동하셨지만 정작 본인의 노후 준비는 못하신 분, 그러신 분들에게 혐오적인 사회 인식이 확대되는 것은 아니라 생각이 됩니다. 네네. 그리고 제가 종사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좀 참고로 말씀드리면 노인 일자리 참여 동기가 생활비와 용돈 마련을 위한 목적이 한 80% 정도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러듯이 노인의 빈곤율이 지금 현장에서도 상당히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광주시는 올해 노인 일자리로 한 32,000자리 정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또 그만큼 많은 분들이 노인 일자리로 이제 취업 성공을 해야 되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용돈 마련에도 성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야말로 노인 세대 들어서면서 경제적 절벽에 부딪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자 이런 노인의 문제는 사실 개인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노인 일자리 참여하는 대부분의 노인분들의 수익원을 보면 네. 기초연금이나 가족 간의 용돈 이게 주가 되고 있습니다. 네네. 다른 수입원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게 문제죠. 네. 이런 것을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는 봐서는 안 되겠는데 노인분들에게 지급되는 다양한 예산이 그냥 비용으로만 보지 말고 투자로 좀 인식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노인에게 발생되는 의료비나 복지비, 다양한 사회 간접 비용이 사회에 참여하며 활동하는 노인보다 요양원에 입소한 노인이 더 많이 든다는 것을 생각하신다면 가능하면 일반인들과 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복지 시스템, 네. 일자리 사업이란지 복지관 프로그램 이런데 더 오랫동안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면 실질적인 사회 간접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을 이런 부분에 또 공감해 주신다면 노인 세대와 청년 세대 간의 갈등을 풀어주는 조그마한 단초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또 이런 쪽에 정부 예산이 더 많이 투입이 돼야 선순환이 되고 기름칠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노인 혐오나 또 사회적 배제 같은 노인 차별 앞서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노키즈존 이야기까지 했는데 협회장께서 생각하는 해법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노인 차별을 완화하는 것은 저는 한마디로 노인의 빈곤율을 해소하는 게 최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 입법으로 노인일자리 정책을 좀 더 확대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네. 노인일자리 참여하시면 공익회원 매월 29만 원 그리고 또 다른 사업은 더 많은 수입이 발생돼서 경제적인 도움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고 매월 10회씩 3시간씩 일정한 활동 시간이 있기 때문에 건강 증진에도 도움이 되고 네. 또 이런 사업에 참여하는 친구를 사귈 수도 있고 사업에 따라서 각종 역할이 부여됩니다. 네. 그러면 이 역할을 수행하다 보면 사회에 기여할 수 있어 하나 당당한 사회인으로서 네. 자존감을 얻을 수 있다면 경제적인 부분뿐만 아니고 네. 다양한 부분에서 노인 차별 요인이 자연스럽게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네. 해봅니다. 예. 노인이 단순히 나이 드신 분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정말 예. 많은 경험을 쌓은 세대, 갖고 있는 세대 이렇게 하면서 이제 존중하고 활용할 줄 아는 그런 사회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송윤주 광주 시니어 클럽 협회장님 통해서 여러 가지 도움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요즘에 제가 이제 유튜브를 보면은 은퇴하신 분들, 대기업을 다녔고 정말 몇십 년 동안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았던 분들이 은퇴하고 노인 세대가 되면은 그야말로 경비 자리라든가 그리고 또 시간당 10,000원을 벌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충격을 받았는데 그만큼 노인 세대로 접어들면서 경제적인 빈곤, 절벽 이런 걸
이제 해소가 빨리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송윤주 협회장께서 앞서 말씀을 하셨지만 결국 노인 혐오는 우리가 이제 살아온 세상에서 우리가 만들어온 결과물인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오로지 자식을 돌보기 위한 그런 부모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의 정말 결과물인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사회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한아름 리포터? 네, 맞습니다. 한국의 노인 복지는 여전히 돌봄과 의료적 관점으로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노년층 스스로가 경제적인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또 청년층과 교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원이나 정책보다는 오로지 보험 재정이나 세금을 쏟아붓는 부양책만 내놓는 게 현실입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도시철도 무료 탑승, 또 공원이나 시설 무료 입장 및 감면 혜택, 또 기초연금 등 노인 복지 문제를 청년층이 감당해야 하는 빚 또는 부담으로 생각이 들다 보니까 네. 사회적인 혐오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 노인 세대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손해 본다 이런 생각이 이제 팽배한 거죠. 네, 예. 그럼요. 예, 결론적으로 노시니어존의 차별과 배제를 반대하는 목소리보다 중요한 것은 차별과 혐오를 시스템으로 양산해내는 근본 원인을 찾아서 그것을 없애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노인들을 향한 혐오 표현은 노년층은 사회에 필요 없는 존재라는 잘못된 각인을 남기고 갈등의 골은 더욱더 깊어지면서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나이가 기준이 되지 않는 사회인 연령 통합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빛골 노인 건강타운 김영덕 본부장에게 들어보겠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안 좋습니다. 노인 혐오라든가 노실버존 같은 부분은 사회적 세대 갈등의 한 단면이기도 하지요. 선입견은 알지 못해서 생기는 거고, 또 그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 장을 만들어주지 못해서 생기는 건데, 또 매주 목요일 날은 로컬푸드 장터를 통해서 이곳이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지역의 주민들이 함께 이곳을 방문하고 찾고, 또 로컬푸드라는 매개를 통해서 또 소통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고, 평생학습 거점 배움터 1호로 지정하면서 청소년, 청장년들이 이곳에서 학습하고 배울 수 있는 공간으로서 오픈도 하고 모두가 이용 가능한 그런 공간으로 자리매김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로컬푸드 같은 그런 것을 이용해서라도 세대가 일상을 공유하면서 서로에 대한 막연함 또 부정적인 인식을 낮추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조부모는 전쟁을 경험하고 부모는 독재와 산업화를 겪고 아이들은 글로벌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이렇듯 세대 경험이 다른 우리나라에서는 연령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노인 복지뿐만 아니라 청년 정책도 같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을 했습니다. 네, 세대 간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서 이런 갈등이 생기는 것 같은데, 때문에 노인 복지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지, 또 어떤 것을 해결해 줄지도 고민이 필요한 것 같네요. 네, 또한 노년층 당사자도 인생 전환, 즉 인생 2막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조언을 했는데요. 노인의 사회 배제, 혐오를 줄이기 위해 사회 구조와 문화가 바뀌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노인 스스로도 나이 듦을 받아들이고 또 청년들의 문화를 공유할 노력도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네. 누구 한쪽이 일방적인 배려와 또 이해로 갈등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함으로써 세대 갈등의 골을 메울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네, 나이 든다는 것은 우리의 현실이고 미래인 만큼 혐오 표현은 부메랑처럼 다시 우리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는데요. 결론적으로 혐오를 방치하면 본인도 그 대상이 되는 것이기에 지금의 현실을 어떻게 대응하고 해결해야 하는지 우리 사회가 질문해 봐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네네. 자, 지난주에 이어서 고령화 사회를 맞은 대한민국의 노인 문제 현주소와 그 대안들을 2주간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자, 취재 그리고 여러 가지로 함께 수고를 해주신 한아름 리포터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